근데 이제 컴백을 하고 이제 그들이 처음 저를 봤겠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자기를 불러주길 기다리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분명 좋은 기회도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은 나나님은 처음 드랙을 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아까 뭐 19살 때부터 조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무대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선 건 딱 20살 되긴 하죠. 예.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어떤 클럽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홍대 클럽이었을 거예요. 예.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 쪽에서도 또 활동을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드래킨을 아까 말했다시피 뭐 매주 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때 네네. 당시 일이 많이 없고 네. 잘 모르고 지금보다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제 드래킨이 사실상 겉으로 보면 딱 화려하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의상비, 메이크업비, 뭐 가발이라든지 뭐 자잘한 액세서리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한국에 혼자 있다 보니까 나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세며 월세며 학교도 다녀야 돼, 뭐 해야 돼. 와중에 남자도 만나서 텔도 가야 돼. 뭐 정신이 없는 진짜 거죠. 바쁘셨겠네요. 예. 근데 트레킹을 하자니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딱 어느 순간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생각했는데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트레킹을 하고 싶어서 돈도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급한 상황에서 이 드래킨을 잡고 있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잠깐 쉬자. 잠깐 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생활력이란 걸 좀 갖춰진 다음에 언제든지 드래킨은 다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한 2012년, 13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 2, 3년 정도 쉬었거든요. 쉬면서 그때도 대학 정리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구두회사 들어가지고 구두? 여자 구두 파는 회사에서 그때는 쇼핑몰 이런 게 되게 지금은 사실 뭐 쿠팡이니 뭐 이런 게 다 지배한 상황이지만 그때는 홈페이지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여자 구두 파는 쇼핑몰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엔 물류로 들어갔어요. 포장대기. 포장 중국에서 신발 오면은 까가지고 제품 포장해서 택배 붙이고 포장대기로 들어갔다가 MD까지 올라갔죠. 또 2년 만에. 약간 성격이 네. 저렇게 하면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면서 약간 그 이제 CS를 보는 여자 직원 2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 내가 해도 쟤들보다 손 빠르게 더 처리할 수 있고 근데 나보다 월급은 더 받아가고 좀 그런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CS 2분이 이제 대표님이랑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니 많이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CS로 승급해도 돼요? 그러니까 또 일도 배워야 될 거 할 텐데 저 물류 일하면서 곁눈질로 시스템이랑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래? 해가지고 사이트 접속해서 CS 응대하는 거랑 뭐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셀메이트라고 택배 송장을 인출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픈할 때 저도 이제 택배 빨리 송장을 받아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언니들 옆에서 빨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저렇게 클릭해서 오늘 거는 저렇게 하고 반품 거는 저렇게 하고 이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저 다 할 줄 아는데 어차피 저분들 정리할 거면은 저 조금 돈 더 주고 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2분 거 일을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월급이 거의 2배로 인상이 되면서 CS로 혼자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독하게 돈을 또 벌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미국에서 돈 벌었던 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든 하면 된다. 약간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구두회사에서 CS를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이태원 바에서 딱 트랜스 위에 있는 지금 퀸이라는 바였는데 거기서 이제 바텐더로
일을 했었어요. 또 게이 라이프는 또 즐기고 싶어서 주말에는 근데 또 놀자니 돈은 벌어야겠고 그러면 주말에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바에서 바텐더를 하면 이제 게이 친구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웨이에 있는 이제 퀸이라는 바에서 바텐더를 했죠.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 주말에는 바텐더 하면서 그렇게 2년, 3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재정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유튜브 하는 네오밀크라든지 이제 또 다른 드래킨들이라든지 하면서 갑자기 드래킨들이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래킨이 한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드래킨들이 몇 명씩 또 데뷔를 하네. 이게 또 붐이 다시 또 찾아왔나 보네 하는 찰나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트랜스라는 클럽에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 언니들은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혼자 활동했던 드래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영입을 하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많이 꺼내 주셨는데 제가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사실 저는 공동체 생활을 좀 너무 높은 언니들이고 하니까 저는 혼자 할래 하면서 계속 거부를 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드래킨이 많아지는 그 상태에서 언니들이 야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되게 웃겨. 너 가발 써야 되는 애야. 너 쇼해야 되는 애야. 뭐하니 여기서 바텐더가 뭐니? 하면서 내려와 그냥 같이 해 하면서 그때가 제가 한 26, 27대였거든요. 야, 너 6, 7년 동안 혼자 긍긍정정했으면 오래 했다. 이제 내려와서 언니들이랑 같이 하면서 단체 쇼도 하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그러면 된다. 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때쯤이면 다시 드래킨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20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때 이제 다시 필드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에 다 들어가서 그때는 막내였죠 완전. 막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클럽 트렁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클럽이 생기면서 드래킨들이 또 많아지고 하면서 또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됐죠. 근데 되게 좋았던 케이스, 다행이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컴백을 다시 했는데 이제 컴백을 다시 했는데 일자리를 그래도 쇼를 해야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제가 잠깐 일 쉬기 전에 돌았던 클럽 매니저들이 어느새 이제 대표가 돼 있고 바텐더 했던 친구가 매니저가 돼 있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데뷔를 다시 컴백을 했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나 이제 쇼 다시 한다며 나 이제 바텐더에서 매니저 됐다고 우리 파티 있는데 한번 하자. 매니저 했던 애가 이제 대표로 된 나 이제 이 클럽 내가 먹었다. 와가지고 쇼나 해라. 컴백했다고 들었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왔구나. 해가지고 컴백하자마자 일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계속 약간 갓생을 살아가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서 약간 주변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쉴 틈이 없다고. 쉴 틈이 없이 살았다. 그랬는데 저도 되돌아보면은 정말 쉴 틈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서 지금의 이 나나용롱 킴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초반에 이제 시작하실 때가 이제 드래그 씬이 거의 없을 때 시작하셨는데 그때 뭐 쉬다가 딱 돌아오셨을 때도 이미 약간 그래도 씬에서는 약간 뭔가 선배님이지 않나요? 그러면? 약간 제가 쉴 때 이제 데뷔한 친구들은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소문만 들어보고 이제 전설로 이제 나나라는 드래킨이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데 뭐 그런 드래킨이 있다 뭐 이랬는데 이제 컴백을 하고 이제 그들이 처음 저를 봤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약간 그래서 약간 저는 드랙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은 편이라 가지고 사실 그때 컴백할 때도 좀 더 쉬고 좀 더 돈 벌고 나중에 컴백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랑 말은 안 할게요. 이제 막 그때 당시 내가 쉴 때 이제 활동하던 다른 드래킨들 쇼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닌데. 한국 드랙신 이래선 안 되는데 와 저렇게 같이 하면서 돈을 저만큼이나 받아간다고?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씨발 내가 해야겠다. 저 돈 내가 먹고 말지. 씨발
계속 욕해서 죄송해요. 완전 힙합인데요, 이거. 약간 그런 마인드가 제가 있어요. 힙합씬을 생각하는 시도 약간. 그래서 딱 그때 당시 활동했던 드래킨들의 쇼를 보고 물론 그 친구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제 눈에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쪽팔렸다고 해야 되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디렉션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거. 그냥 립싱크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이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걸 이제 좀 느끼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컴백을 하고 사라졌던 드래킨들이 좀 있죠. 나나님이 없앤 거예요? 저는 없애지 않았어요. 알아서 도망갔겠지 뭐. 근데 그것도 뭐 1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그러면 나나님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게 리얼시신지? 저는 약간. 사실 유튜브 엄청 봤어요. 이제 레퍼런스가 찾아볼 때가 외국 드래킨 쇼, 그거밖에 없으니까 외국 드래킨 쇼를 되게 많이 보고 했고.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약간 역동적인 퍼포먼스도 많이 하는데 저는 휘트니 휴스턴, 도나 썸머 약간 이런 좀 디바를 좋아해가지고 되게 캬만 쇼도 좋아하거든요. 좀 우아한. 네, 약간 그렇죠. 우아한데 강력하긴 해요. 기억나요. 그때도 그런 거 하셨던 그래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다니까 외국 드래킨 쇼를 되게 많이 보고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인 정서에는 외국 드래킨 쇼가 사실상 이제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력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나 나름대로 이제 전달이나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제 받아들여지는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요즘이야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지만 뭐 그래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 노래로 쇼하는 쇼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노래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노래로 공연을 준비해서 올렸더니 전달력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된 노래를 공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장르가 되게 다양해서 그게 저의 약간 강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발라드부터 락, 뭐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노래 장르를 안 따지고 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파토리가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라든지 그런 데 가도 소재가 많으니까 그때 올릴 수 있는 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잡히지 않았나 다른 드래킨들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되게 근데 너무 내 자랑만 한다. 어떡해. 재수없어. 꺼져. 잘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되게 듣다 보면 되게 이게 진짜 의외로 힙합이랑 되게 제가 힙합 하다 보니까 나나님의 애티튜드가 되게 힙합이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힙합도 외국 문화, 미국 문화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음악처럼 한국에서 하면은 또 소수만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한국에 아무래도 로컬라이징을 시켜서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걸 찾는 게 되게 힘들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중간점을 찾아서 한다고 해도 누구 눈에는 되게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쇼가 누구 눈에는 이럴 수 있는 경우도 저거 아닌데 내가 하는 대회는 저게 아닌데 뭐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만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만족하면은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자기 만족에 너무 심취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 나나님이 아까 이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느꼈었을 때 이제 나는 뭐가 이게 다른데 약간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손짓도 잘하고 일단은 이게 하이힐이잖아요. 잘 못 걷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아직. 근데 이제 하이힐을 신고 예쁘게 걷는 거, 멋있게 걷는 건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면은 이해하겠어요. 뭐 웃긴 드래킨들도 많고 재밌는 드래킨들 많으니까 재밌는 드래킨이나 웃긴 컨셉의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액팅을 하면은
딱 떨어지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겉은 우아하고 멋있게 하는 드래킨이 걸음걸이가 좀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쓸 일일 수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드래킨이다. 드래킨이 왜 저렇게 걸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드래킨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잡히는 게 좀 별로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드래킨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멋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스타 같은 약간 근데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공동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래퍼니까 알겠지만 뭐 사람들이 쟤는 랩 잘해, 쟤는 랩 못해. 쟤 맨날 절어. 뭐 이런 게 있다시피 그쵸. 예.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 랩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인식에 되게 멋있게 자리 잡히면은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나나님 봤을 때 또 진짜 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셔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막 아는 척하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스테이지 위에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생각하시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그 드래킨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게 약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존재. 약간 그 지금 보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지 팬들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저 드래킨들을 좋아해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연예인 또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그 쇼월이다 보니까 뭐 늘상 내가 주말에 기분 좀 내고 싶고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나나나 보러 갈까 하면 저를 보러 올 수 있는. 근데 나나를 보러 가면 나나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나랑 춤도 출 수 있고 나나 엉덩이도 때릴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보면 연예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어디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잠깐 퇴근하는 퇴근길에 손인사 그 정도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바라만 보는 팬심이랑 직접 만나서 느낄 수 있는 팬심의 그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대요. 예. 아주 제가 좋아하는 팬분 한 분이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시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보고 온 날은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 그 아이돌을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보러 온 날은 저를 만질 수 있고 저랑 이야기할 수 있고 저랑 같이 춤출 수 있고 제가 공연하는 걸 1열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재미가 또 있대요. 그래서 드래키는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은 약간 되게 소통도 자주 하고 해서 좀 막 오래된 팬들이나 막 친한 팬들도 있죠. 네. 저는 사실 팬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지만 바깥에서 따로 만나거나 뭐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피곤해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바깥에서까지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팬분들도 되게 소중한 게 그냥 제가 쇼하고 막 앞에서 막 춤추고 같이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드래킨들랑 다르게 여러 가지 되게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뭐 1년에 한 번씩 지금 사진전도 하고 있고 개인전도 하고 있고 뭐 어디 브랜드 행사라든지 그런데 초청돼가지고 모델도 하고 있고 뭐 패션위크에 런웨이도 하고 있고 뭐 여러 방면으로 조금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나 이번에 사진전 한대 사진 보러 가자 하면서 그럼 나나 사진이 이따만한 사진들이 걸려있는 갤러리에서 그런 경험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뭐 기자들 앞에서 되게 멋있게 포즈 취하고 있는 나나 그건 또 연예인 같은 모습이 또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녁에 클럽 가면은 그냥 광대 그 자체야. 내 앞에서 너무 웃겨주고 너무 신나게 만들어줘 날 하면서 그럼 갭 차이가 드나드는 이런 재미가 있어서 저를 또 되게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예. 그래서 팬분들이 금방 왔다 가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분들은 한 10년도 넘은 분들도 계시고. 매력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진짜 되게 다방면 아티스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진전 같은 거는 직접 찍으시는 거 아니면 출연을 이거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모델 섭외라든지 작가 섭외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고 뭐 진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사진전은 약간 디바의 컨셉이었고 두 번째 사진전은 그냥 남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 모델 5-6명 구해서 홀딱 벗기고. 그거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진은 전하려는 의미가 뭐야?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거야? 하면서 또 깊게 파고들어요. 그냥 재밌게 보고 예쁘게 보면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뭔가 파고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제가 남자들 사이에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냥 찍었는데요. 이러면은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또 왜냐면 뭔가 대단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큰 거를 하려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큰 거 어떤 거요? 약간 사진전이라든지 무슨 콘서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예전에는 그냥 막 과감하게 그냥 하고 싶으면 시도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임밸류라는 게 조금 올라가고 이러니까 무게감이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막 하기에는 또 위험한 요소도 많아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늘 새로운 도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음번에 사진전을 제가 한번 가시면 또 올해도 하니까 꼭 보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재밌게 합니다. 드래그 씬에서 드래그 쇼 하시다가 겪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늘 매일매일이 재밌는 무대 같아요. 네. 정말 웃겼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죠. 뭐 그 쇼를 하는데 하이힐이 그 바닥 틈에 껴가지고 신발이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좀 천장이 낮은 곳에 쇼를 하는데 앞으로 걷고 있는데 여기 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가발에 여기 걸려가지고 갑자기 대머리로 이렇게 앞에 나가라든지 되게 재밌는 해프닝은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약간 그런 걸 이제 거기서 당황을 거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이런 해프닝이다 하고 그걸 좀 녹여내서 또 재밌게 쇼를 할 수 있는 약간 노련미가 조금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사고가 아닌 게 만드는 사고가 오히려 재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랄랄이랑 요즘 유튜브 많이 하고 이제 볼이라는 친구랑 쇼를 하던데 커플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이런 마지막 엔딩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는데 제가 하다가 마이크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도 그게 너무 센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다시 짚고 안 부르고 그냥 바닥에 마이크 떨어진 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순간적인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그런 걸 되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팁을 좀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걸 실력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밈이 한참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그 파티에 보러 왔던 뭐 브랜드 친구들이라든지 모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그 친구들이 보면서 역시 오래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약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당연히 뿌듯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 쇼가 훨씬 더 재미있다. 그럼 연습 같은 거는 얼마나 하세요? 보통은 지금은 레파토리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돌려막기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새로운 쇼를 늘 준비해야 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쇼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일이잖아요. 약간 따지고 보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앨범 제작한다는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노래를 좀 퍼포먼스로 표현을 해내고 싶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차피 립싱크 쇼니까 올라가서 연기 잘하고 쇼 잘하고 이러면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에 맞는 의상 뭐 이 노래에 맞는 가발 뭐 이 노래에 맞는 제스처라든지 막 그렇게까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쇼를 하나 준비를 하려면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쇼를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만약에 제대로 준비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드레스 다시 맞추고 뭐 이런 룩 같은 거 신경 쓰고 하면 3주?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곡과 새로운 룩이랑 그쵸. 새로운 바이브 네. 이런 거 다 네. 짜셔야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왜냐면 새로운 노래 이제 처음 올릴 때는 그 어느 정도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뭐 새로운 노래가 아니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네네. 그때는 이제 막 입고 해도 프리스타일로 사실상 할 수도 프리스타일 있는. 해도 괜찮은 부분이죠. 근데 뭐든지 처음 선보이는 거에서는 임팩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네. 그러면은 뭐 요즘 약간 꽂힌 막 그런 장르나 이런 건 있어요? 요즘 꽂힌 장르. 요즘은 제가 한참 락 스타일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락. 네. 근데 사실상 요즘 안 했던 이유가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지치더라고요. 락을 막 격하게 헤드뱅잉도 하고 막 제스처도 락이다 보니까 되게 거침없이 약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나면 좀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락 스타일 같은 스타일을 하는 드래킨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이거 다시 락 스타일의 노래가 또 레파토리가 예전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예전 노래를 다시 좀 살려서 이걸 좀 예전 노래 한참 안 부른 노래를 안 본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곡들을 조금 살려서 다시 무대에 올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짤 때는 혼자서 다 하는 그쵸? 거예요? 거의 모든 자리가 혼자서. 드래키는 뭐든 다 혼자 하는 게 드래키인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표현이니까. 네. 그러면 근데 아까 여쭤보려다가 깜빡했었는데 그런 OT나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해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요? 왜냐면 드래그용 전문 아니면은 드래그용 전문이라기보다는 화려한 의상을 만드는 디자이너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개인 브랜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지고 뭐 특수 의상 제작이라든지 뭐 헤어피스 뭐 액세서리 이런 거 만드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솔방울 귀걸이. 그거 보셨어요? 그거 봤어요. 솔방울 귀걸이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렇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특이한 옷, 화려한 옷 이런 거를 한국에서 구하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과 학생들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져서 한국에서도 의뢰를 하면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을 좀 많이 시키긴 하죠.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는 쇼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드래킨을 떠나서 이제 뭐 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뭐 라스베가스 가면은 되게 화려한 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훨씬 더 그런 의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비싸요. 등골 빠져 씨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엄청 프라이시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나나님은 이제 스타시니까 이제 아닙니다. 그게 되게 다들 진짜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자기 거 투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버는 거에 절반 이상은 또 다른 룩을 위해서 또 투자하는 것 같아요. 드래킨들 다 그지예요. 열심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드래그를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막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진짜 병행을 다르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상 그 회사를 그만둔 지 저 러쉬 있잖아요.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 샤워젤 발고하는 바스밤 발고 7년을 일했거든요. 거기서 그 컴백했을 당시 그때 이제 컴백을 했지만 평일에는 또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일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러쉬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 스케줄 조정도 다 해주고 맞춰주는 그런 데다 그래서 너 뭐 쇼 있고 하면은 그날은 쉬어도 되고 쇼 없는 날만 체크해서 나올 수 있는 날만 스케줄을 맞춰줄 수도 있는 브랜드다. 그리고 LGBTQ 플러스에 되게 프렌들리한 브랜드거든요, 러쉬가. 그래서 친구가 입사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쇼 있을 때는 쇼에 좀 집중하고 없을 때는 여기서 알바하고 그렇게 조금 해볼까 하고 입사를 했다가
7년을 일하게 됐죠. 뭔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러시에서도. 엄청 잘했어요. 저 트레이너까지 됐으니까. 네, 매장에서도 일을 하신 거예요? 매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잘 파셨을 것 같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제품력이라든지 이제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러쉬라는 브랜드가.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라든지 그 성분이 이제 피부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이런 말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항상 시험 보면 1등하고 약간 러쉬 안에서 그래가지고 알바로 시작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직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을 일하게 됐는데 맨 처음 이제 드래킨을 하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쉬는 프렌들리한 LGBTQ 플러스의 프렌들리한 그 브랜드다 보니까 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나나 영롱킴이 왜 여기 면접을 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가지고 저 알바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인연이 되게 오래됐죠. 7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딱 퇴사한 지 1년 반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주말에 드랙쇼 하고 평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하고 이렇게 이제 했죠. 사실상 이제 러시아에서 일을 맨 처음에는 주 5회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나 요롱킴이라는 이 네임 밸류가 조금 올라가면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주 2회 주 1회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이제 나 여기 러쉬 그만둬도 풀타임 드래킨으로 어느 정도 생활력이 좀 생길 것 같아서 한국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했는데 러쉬에서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되니까 조금 더 다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2년을 질질 끌다가 202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2021년? 22년? 그때 이제 딱, 저 진짜 퇴사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하는 날 이제 7년 동안 아르바이트였거든요. 진짜요? 이제 스케줄 저를 맞춰야 되니까, 정직원 하고 싶어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7년을 일한 아르바이트도 러쉬는 처음이고, 나이도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나나 요롱킴이라는 그 처음이고 퇴사하는 날 본사 직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그 한국 대표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따로 식사도 하고 약간 그 명예 알바죠. 약간 거의 그래서 러시아를 그만두면서 저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간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러쉬는 이제 LGBTQ 플러스의 되게 프렌들리한 브랜드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안에서 제 이름이 하나미였거든요. 하나미로 만나지 말고 나나 요롱킴으로 널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서 뭐 러쉬 20주년 얼마 전에 재작년에 했던 행사에서 쇼도 하고 강남점 그랜드 오픈할 때 쇼도 하고 하면서 아직도 이제 연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감사한 브랜드예요, 저한테는 되게. 광고 가서도 알죠, 러쉬. 미국에서는 드래킨들이 러쉬 광고를 해요. 베스밤 들고 그 그러니까 베스밤 루그로 돼요. 그 이렇게 파우더리한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국 러쉬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냐? 근데 그러면 그때 일하실 때 좀 막 팬들도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아무래도 세일즈다 보니까 알아보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제품을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고객이 많이 사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많이 살려면 제품도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이것도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제품력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물건팔이 같이 그렇죠. 보일까봐 그럴까봐 이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을 오면은 매장 안에서 재밌게 놀다 가고 이게 많이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러쉬의 이념 자체가 너무 브랜드 홍보대사 광고 들어와 보고 있니 러쉬 대한민국? 그래서 약간 저는 고객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또 트레이너 같다. 그래서 그 고객이 뭐 물건을 많이 사든 안 사든 러시아 안에서 되게 재밌는 기억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커서 고객 체험이 되게 중요한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거 통해서 러시아 광고 들어오면 이제 대표님 보고 있죠? 러쉬를 이제 일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드래그로 돌아오셨는데 드래그 퀸 씬으로 돌아오셨는데
나나율룬 킴으로서 드래그 퀸을 하면서 좀 벌이는 진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주말마다 지금은 쇼가 있고 평일에는 뭐 행사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런 게 간간히 잡혀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드래키님 모습도 되게 사랑해 주시고 드래키니 아니었을 때 모습도 다행히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드래킨 일도 많이 잡히고 드래킨이 아닌 본연의 모습의 일도 좀 잡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풀타임 드래킨으로 지내도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래 걸렸죠. 그쵸. 지금 데뷔한 지 18년이 지났는데 올해 딱 18년 또 18년이래. 딱 올해 이제 드래그를 드래그씬을 처음 나온 지 18년째 됐는데 이제서야 좀 숨통 트이고 먹고 사는 거니까 되게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 드래그 퀸 씬에서 나나님이 거의 제일 좀 저보다 오래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지도로 따졌을 때는 아마 현재 right now로 따졌을 때는 뭐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나나님이 이제 제일 약간 이제 좀 스타 퀄리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하시는 후배분들은 이제 나나님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나 좀 잘 돼서 좀 스타가 돼야지 뭐 이렇게 꿈을 키우는 분도 많겠네요. 근데 너무 고마운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누군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선뜻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그게 좀 거기서는 또 약간 아이인 모습이 좀 있는. 그리고 완전 뭐라 그래야지 좀 칼 같다고 해야 되나? 가지고 아직 이제 막 저랑 안 친한 드래킹 분들이나 좀 나이가 좀 어린 드래킹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게 저도 느껴지죠 사실상. 근데 막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한 번은 술 취해서 이제 좀 나이가 어린 드래킹 친구 하는 말이 나나 언니는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이러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가오면 언제나 웰컴이고 제가 안 다가간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어리고 이제 데뷔도 얼마 안 했다 보니까 왜 나나님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를 싫어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저는 모두를 좋아합니다. 모두 멋있고 진짜.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지는 해라고 생각해요. 늘. 이제 지금 데뷔한 친구들이나 이제 지금 활동량을 넓혀가는 친구들이 더 잘해서 이제 저 이렇게 해야 될 친구들이고 저는 사실상 할 만큼 하긴 했다고 저는 늘 생각은 해요. 사실상 뭐 지금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늘 재밌긴 하지만 저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임도 많이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활동량을 넓혀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나님 같은 분이 계속 오래 좀 다양하게 활동을 넓혀가면 또 어린 친구들도 다행히, 나도 오랫동안 할 수 있구나 약간 이게. 다행히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느꼈듯이 저도 저 윗세대 분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위에 딱 3분 남았거든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지금 아리 언니, 니나노 언니, 왕 언니라고 이렇게 딱 3분 남았는데 그 3분은 경력도 저보다 오래 되시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쇼하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더 해도 되겠다. 이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절 보고 그렇게 느꼈다면 저도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약간 모든 문화에서도 약간 좀 리더분들이 오래 하고 계속 잘 나가줘야지 이제 후배들도 약간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죠. 워너비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좀 그러면 어린 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씬은 이제 좀 뭔가 자리가 좀 잡혀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시작하기 힘든 느낌인가요? 사실 데뷔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검증된 게 없잖아요, 사실. 이제 막 데뷔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쇼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쇼를 하고 싶긴 한데 그 업장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증명이 안 되니까 함부로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쇼가 아니더라도 룩이라든지 에디튜드라든지 그런 게 보여지게 되면은 얘가 검증이 되든 안 되든 인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제 무대에 올려볼까 하고 이제 컨택이 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상 약간 자기를 불러주길 기다리기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뭐 가수들도 똑같을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왜 나는 저 라디오에서 안 불러주지? 왜 나는 저 프로에서 안 불러주지?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분명 좋은 기회도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게 진짜.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음악 씬이랑도 되게 비슷한 비슷해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진짜 퍼포밍이 또 다 똑같은 아트다 보니까 그 드래그 컬처가 이제 해외 컬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이랑 해외를 비교했을 때 어떤 인식이나 뭐 컬처의 디퍼런스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한국도 근데 정말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드래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뭐 저도 한국에서 행사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애기들도 드래킨이 뭔지 알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조금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직 네네네. 다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드래킨이라는 인식 자체도 지금이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놓고 싫어하는 시대는 조금 있으면 지날 것 같아요. 예. 벌써 많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이제 막 댓글만 봐도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좀 되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는 한 2015년, 6년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와가지고 한국 뭔가 되게 좀 이 문화가 좀 아직 꽉 많이 막혀 진보되지 있다. 않은 느낌이 있다. 솔직히 약간 개꼰대 시 있다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2020년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변해 있고 어린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넷플릭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 어릴 때부터 사상이 좀 많이 열려 있고 해서 진짜 빨리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분위기 이런 것도 항상 저도 모니터링 하는데 여러 이슈들의 사람들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리버럴해졌다, 좀 더 자유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뭔가 예전에는 막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막 이런 타투 같은 것도 좀 가리고 뭐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은 좀 자제하고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앞에서 막 쇼를 할 일이 생겨서 막 준비를 하는데 그 관계자분들도 나님 이렇게 다 안 가리고 꽉 막힌 옷 안 입어도 돼요. 평소 하셨던 대로 하셔도 돼요. 이러길래 그래도 조금 청소년들이고 뭐 이런데 쟤들 알 거 다 알아요. 요즘 TV만 틀면 아이돌들도 수영복 입고 쇼하고 뭐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는데 그때 진짜 한국도 많이 변했구나. 이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날 엉덩이 다 까고 왔어요. 아니 그럼 타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타투도 딱 20살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타투는 항상 저의 어렸을 때 드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을 또 갔다 보니까 타투도 많이 보기도 했고 전 타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진짜 몸 전체를 다
타투로 덮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다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다리만큼은 남겨두고 이제 상반신 위주로 채우다 보니까 이제 꽉 채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방송 나가게 되면은 이 테이프 막 아직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짜증나서 방송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뭔가 한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재범이 잘해야지. 아니 뭐 얼굴 이런 건 좀 설명 몇 개만 해줄 만한 거 있어요? 근데 타투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의미예요? 막 다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때 예쁜 디자인 생각나면 하고. 약간 좀 미적으로. 그래서 뭐 다른 별다른 의미는 없고 얼굴에 있는 거는 이거는 제 생일이었나? 저희 강아지 생일이었나?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이거고 여기 있는 거는 보이나요? 네. 아프로디테예요. 뭐 미의 여신 그런 거고 여기도 이제 아프로디테 했다 보니까 여기도 좀 라인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검이랑 쇠사슬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얼굴에 있는 타투는 사실 아직까지 좀 하드코어긴 하죠, 한국에서.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전혀 과한 느낌이 없고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님은 평상시에는 이제 드래그가 크로스 드레싱도 아니고 드래그도 아니시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저예요. 그냥 좀 그런데도 되게 패셔너블 하시는데 그럼 약간 어떤 남자의 스타일, 남자의 패션도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거예요? 패션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일 때도 아까 말했듯이 집돌이라 가지고 사실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뭐 이렇게 방송이 잡힌다든지 뭐 행사를 또 남자로 참여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다 보면은 머리도 진짜 오늘 또 머리 오랜만에 했어요. 저번 주에 하고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서 뭐 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나갈 때 좀 빡세게 하고 나가는 편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이제 드래킨이 아니니까 평소에 이제 나나의 모습, 김영롱의 모습으로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고 드래킨이 있을 때는 또 드래킨으로 꾸미는 게 또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스타일링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래서 드래킨일 때는 항상 조금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요즘 되게 뻘컵 중이거든요. 그래 운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괴한 몸이 돼버렸어요. 왜 기괴한데? 그러니까 허리는 코르셋을 해서 이렇게 딸록한데 어깨는 또 이만해요. 근데 이제 드래킨 친구들이 이제 볼륨적인 몸매, 이런 육감적인 몸매 그런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반 패드라든지 엉덩이 패드 이런 걸 또 넣어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넣었는데도 약간 이런 스쿼트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다 보니까 딱 보면은 약간 여자 프로레슬러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꾸밈 이게 쉽게 말해서 꾸밈 노동이죠. 근데 꾸밈 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벌컥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늘 항상 운동은 하고 있었는데 연말 때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운동을 잠깐 놨어요. 근데 뭐 운동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번 잠깐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언제 또 다듬고 언제 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무게도 못 치는 상태일 텐데 12월 그때 연말까지 행사를 딱 하고 1월부터 해야겠다 했는데 1월에 이제 이사하고 뭐 사무실도 이전하고 또 해프닝이 많아가지고 2월부터 해야겠다 하고 2월에 딱 마음 잡자마자 바로 이제 운동 등록을 다시 했죠.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주 5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주 5회 딱 일 나가고 식단하면서 이제 살도 한 7kg 찌우고 근육량도 한 4kg 불리고 이 2달 만에 두 달 만에 근육량 4kg 뿌리는 게 진짜 빡센 거거든요. 운동 해보신 분들 알겠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가야 돼요. 다 보고 계시네요. 약간 보고 계시는 걸 다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근데 그런 거에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나무 위키에서 봤는데 인티제더라고요. 인티제랑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되게 졸라 인티제스러운 피곤해요. 것도 있는데 되게 자세히 들어보면 또 인티제신 약간 엄청 인티제예요. I 100%, 그러니까 T가 이제 조금 반반 정도 나오고 S랑 T가 완전 또 100%, 네. N이 이제 S랑 좀 반반 나오고. 그래요? 테스트를 했는데 I 100%, N은 좀 왔다 갔다. 근데 T랑 J도 또 100% 이렇게 된 거예요. 확고하시는구나. 네, 그냥 뭐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성격인 거죠. 제가 이제 ENFP인데 약간 인티제랑 ENFP 같아요. 그래요? 근데 ENFP랑 INTJ랑 천생연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죠.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 다 ENFP랍니다. 네. 그냥 술 마시면은 네. 이제 ENFP가 신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맞아, 춤추고 맞아. 있으면 잘 노네. 냉소적으로 이제 귀엽게 잘 논다. 보면서 어디 가고 싶어? 이동할까? 약간 이런 스타일. 예. 남자친구랑 여행 가도 걔 와 제주도 바다다 하면서 그래 바다 많이 봐. 뭐 사줄까? 하면서 근데 청생연분이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잘 맞더라고. 저도 INTJ나 INFJ 친구들 보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나나님은 몸도 잘 관리하셔서 몸도 이쁘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 드래그 퀸 하면서 피부 좋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화장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 늘 말하지만 3차 세안 진짜 꼼꼼하게 세안을 해요. 네. 그래요. 이게 뭐 다 알겠지만 네. 뭐 메이크업 받고 저도 해봤죠. 해서 알겠지만 술 먹고 집에 가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샤워하기도 귀찮고 화장 지우기도 귀찮고. 근데 무조건 3차 세안 꼭 하고 기초부터 끝까지 무조건 바르고 자요. 그리고 1일 1팩 늘 해요.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수분팩, 시트팩. 이렇게 붙이는 거. 뭐 싼 거 아무나 상관없어요. 그냥 수분팩. 네. 열감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 관리 중독자인가 봐요. 말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성격이다. 그럼 피부과 같은 데도 안 가고? 다니죠, 당연히. 다니기도 하고? 예. 많이 쑤셔요, 여러분. 많이 받기도 하고. 성형은 안 했어요. 쑤시기만 했어요. 그래도 원래부터 좀 얼굴이 되시는. 약간 이제 좀 나이 들면 알겠지만 주름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가지고 보톡스 그냥 조금씩 맞고. 이따가 팁 좀 받아야겠네요. 몇 살이죠 이제? 저 91년생. 91년생 몇 살이야 이제? 만으로 32. 32. 그럼 좀 맞을 때 됐다 이제. 지금 딱 그 나이 때부터 시작하면 좋은 시술 내가 몇 가지 나중에 가르쳐줄게. 오케이. 스윗. 예스. 개꿀. 존경하시는 드래그퀸 아티스트 분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 저랑 같은 바운더리에서 일하는 그 막내 라인이라든지 뭐 막내 라인? 이제 어린 친구들. 네.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뭐 저 또래라든지 또래는 지금 많이 없고 동생들이긴 한데 동생들이라든지 저보다 윗선배들이라든지 다 근데 사실상 다 존경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언니들한테 배울 점도 되게 많고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나는 왜 저 나이 때 저 생각을 못했을까 같은 모먼트도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 윗선배들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멋있게 들어야지 약간 그런 모먼트도 많고 해서 저는 일단 제가 주말마다 만나는 같이 쇼를 하고 같이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는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쇼걸들 모두가 사실 저의 롤모델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한 것 같아요. 늘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정말 탑스타 같은 드래그 씨는 탑스타 같은 대답이셨는데 멋있어요 진짜. 저도 그 힙합 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드래그 퀸 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폴의 그렇죠.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도 나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 방송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지금 또 뭐 한국에서 방송을 거의 안 하고 있긴 해서 루폴 드렉스 같은 경우는 나가면 너무 좋죠. 나가면 좋긴 한데 언어의 장벽도 있고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예전에 진행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즌제로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는 이제 외국처럼 그렇게 드래킨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정적인 숫자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그런 비슷한 프로가 생기면은 관심은 갈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섭외가 나나님부터 가겠죠. 심사위원으로 나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너무 영광이겠죠. 네, 그럼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한국도 언젠간 근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네. 근데 아까부터 말했지만 저보다는 지금 한참 이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이 MZ 세대라고 하죠. 그 유튜브도 하고 틱톡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이끌어 가야 되는 딱 타이밍이라 가지고 좀 응원해 줄 것 같아요. MZ 친구들도 많이 막 2000년대 막 생들도 해요. 누구 있어요.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뭐 그런 타이밍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저도. 너는 어떤 거 좋아해? 취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생각하는 마인드도 사실 우리 때랑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드래킨이라는 같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죠, 사실상. 또 만약에 이거 본 분이 계시면 이제 나나님이 그래도 오픈 마인드시구나, 내가 다가가도 되겠구나. 다가오세요, 여러분. 저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29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고 그냥 막 다가오세요. 편하게 다가오시면 됩니다. Always welcome. 이제 나나님이 매거진이나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도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뭐 앞으로 또 좀 더 출연하고 싶거나 뭐 약간 도전하고 싶으신 장르나 뭐 분야가 있는지. 저는 이제 인터뷰 나가면 항상 이제 마지막쯤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왔거든요. 앞으로의 목표가 뭐야? 앞으로 뭐 더 해보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려요. 저는 목표를 설정해주고 달려본 적이 없어요. 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주변에 제가 놓쳐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뭔가 제가 목표만 보고 오래 스트레스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잡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의 긍정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베스트로 뽑아내는 거. 네. 그게 제 궁극적인 트랙의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토크쇼를 정말 잘 안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나와야지 그래도. 예. 작년부터 졸라 귀찮겠잖아. 열심히 매달렸죠. 그래서 토크쇼 같은 것도 진짜 잘 안 하는데 라디오도 예전에 코로나 때 스푼 라디오 그거 한번 하고 안 하고 저번 주에 이제 이쪽 LGBTQ 플러스 채널에서 라디오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부터 알던 분들이라 가지고 나간 거고 이런 토크쇼도 한번 나오면은 아마 제가 지금 출연했던 출연자 중에 가장 말이 많을걸요? 너무 재밌어요. 네. 가장 많이 말할걸요? 그래서 뭔가 베스트를 뽑아내주려고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그 현재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자.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뭔가 광고라든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쇼라든지 그 매 순간 저의 그 컨디션에서 제일 베스트를 뽑아내다 보니까 나나용록킴이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목표는 없습니다. 현재 충실할게요. 진짜 데스타의 말이에요. Live in the moment. 현재 살아라. 와, 이걸 이렇게 멋있게 풀어내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자 만나다가 여자가 좋아질 수도 있기야 하겠죠. 왜냐면은 뭐 여자 만나다가 자기가 게이인 걸 아는 사람이 있듯이 남자 만나다가 자기가 알고 보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한 게이인 저의 입장에서 맛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